오늘은 치매 방송 세 번째로 책 제3부 7장의 치매를 유발하는 저염 식습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은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저염식이나 무설탕 식습관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염분과 당분을 섭취해야 물맛도 좋아지고 따라서 충분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수분 공급이 안 되어서 뇌조직이 메말라 알츠하이머 등 치매 유발 질환이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인간 본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야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저염식을 했다거나 당분 섭취를 거부한 채식위주의 식습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인간 본연의 식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자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의 효과를 보시려면 본 방송의 지난 제81회째 방송 물과 소금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부드러운 이쁜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긴 곳은 중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낭독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3부 제7장 159쪽에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한 저염식 습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 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싱겁게 먹으면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햇볕,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중 소금은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질,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의과 대학 교재인 인체생리학의 근거에 소금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소금은 건강에 관한 책 수백 권과 수많은 논문을 읽어도 인체생리학과 최신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생리학적으로 모두 열거하자면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뇌는 85%가 물입니다. 뇌는 5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를 붙들고 모든 뇌신경 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나트륨이 각종 영양소를 끌어당겨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뇌의 뇌척수액에는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으므로 뇌는 소금물에 둥둥 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뇌척수액은 뇌에서 허리까지 뻗어 있는 척수까지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 소금이 부족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흡수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세포 내부에 가득한 노폐물을 배출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4.6배나 되며 당뇨병 환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의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싱겁게 드세요라고 권하면서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환자에게 맨 먼저 생리식염수 즉 링거를 꼽아둡니다. 링거액 1리터짜리 한 팩에는 0.9%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22.5g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섭취량 5g보다 4.5배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 생리식염수를 환자에게 주사하면서도 음식을 싱겁게 먹도록 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0.9%짜리 링거액을 주사하는 이유는 인체의 혈액과 간질액에는 0.9%의 염분이 있어야 모든 조직이 원활히 작용하며 각종 영양소와 약물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에 포함된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은 탓에 나트륨이 부족해 발생한 폐혈증 사망률이 2020년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폐혈증이 2020년부터 갑자기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지나치게 소금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혈액의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인체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양수에는 1.2%의 염분이 포함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또한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소금이나 간장을 탄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입덧이 없어지는 이유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덧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은 선천성 기형아 또는 어린이 뇌수막염과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입니다. 서양인이 좋아하는 고기 1kg에는 나트륨이 대략 3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 내지 3kg까지 먹을 수 있으므로 대략 6에서 9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이 많이 포함된 동물의 고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서양인에게 적합한 이론이 채식을 좋아하는 동양인에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양인은 당연히 소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즐기면서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부족으로 부정맥, 심장박동수 증가, 이에 따른 심장질환, 공황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품은 소금이 으뜸이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도 천연 소금으로 만든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즐겨 먹거나 별도로 생수에 소금을 타서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최신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어서 고혈압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평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며 부정맥과 높은 콜레스테롤로 인해 고민이 많던 지인에게 이전보다 짜게 먹고 생수에 소금을 섞어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지금은 부정맥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는 건강에 대한 집착과 현명한 사고력, 판단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 즉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므로 싱겁게 드세요라는 애매한 말만 믿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치매 예방과 치유는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생각하는 저염식단의 문제점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도 소금 섭취를 죄악시하시는 시청자가 있다면 몸이 아플 때만이라도 소금물요법을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짜게 먹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온갖 잡병에 걸려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하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갈구합니다. 즉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어도 질병의 대부분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불량 환경을 만들어 과욕과 과식과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데 쪼르르 병원으로 곧장 달려가서 불필요한 처방과 처치를 받아 오히려 병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질병에 대한 공포심에서 유연해지시길 권유합니다. 다음 96회 방송은 체내 물 부족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저자의 분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해두시고 알람이 울리면 꼭 열어서 시청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